넓은 정원과 사과나무가 있는 2층짜리 집은 광고에서 약속한 대로였다. 미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어린 손자가 수영장 주변을 뛰어다니며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57세였고 가족이 함께 모여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다. 남편인 상우는 이미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외모의 사위인 준호가 있었다. 준호는 상훈의 농담에 크게 웃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딸인 수지는 테라스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끔씩 빠르게 타자를 치고 있었다. 휴가 중에도 일을 완전히 잊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위층에 가서 침대 정리할게. 미영이 아무에게도 특별히 말하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너무 바빠서 대답하지 않았다. 위층에 올라가자 고요함과 오래된 나무의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이곳에는 3개의 침실이 있었다. 하나는 그녀와 상훈이 사용할 방, 2번째는 젊은 부부가 사용할 방, 3번째는 손자들이 사용할 방이었다. 미영은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고 정리를 시작했다. 시트와 베개를 정리하고 탁자 위에 먼지를 닦는 일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이 일은 어떤 명상적인 느낌이 있었다. 그때 계단이 삐걱거렸다. 미영은 처음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이 뭔가를 찾으러 올라온 줄 알았다. 그러나 발소리는 더 무겁고 확신에 찬 남자의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몸을 곧게 펴고 돌아보았고 그 순간 문틀에 준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빈 컵이 들려 있었다. 우유 좀 물어보러 올라왔어요. 그는 문턱에서 멈춰서 말했다. 미영은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앞치마로 손을 닦고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다. 냉장고에 있어요. 알아요. 준호는 잠시 멈추었고 그 정적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감돌았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고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근데 사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겠죠? 미영은 얼어붙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아래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작이 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곳 2번째 층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베개 커버를 손에 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과연 그는 장난을 치고 싶었던 것일까? 준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의 존재는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벼운 플러테이션을 나누었지만 그저 즐거운 대화로 여겼다. 준호, 미영이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작게 들렸다. 아래에 상훈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기 굽고 있잖아요. 상훈은 잘할 거예요.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느긋했다. 미영, 사실 나는 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녀는 삼키며 목이 갑자기 말라버렸다. 무슨 얘기요? 준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컵을 문 옆에 서랍에 놓았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미영 옆에 섰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 그녀가 그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였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항상 모두를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신경 쓰고. 미영은 준호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질문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직감한 그녀는 그가 왜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지 의아해졌다. 누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나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저는 엄마고 할머니고 아내예요. 그게 제 일이죠. 1. 준호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언제 쉬나요? 그의 질문은 미영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대답을 찾지 못하고 방 안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소름이 돋았다. 저는 지금 쉬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휴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베개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휴식인가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미영에게는 불편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베개에 집중하려 했지만 준호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의 시선은 물리적으로 느껴질 만큼 따뜻하고 강렬했다. 들어봐요.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이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편안해야 할 때인데 말이죠. 미영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고 그녀는 그의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짙은 눈동자에는 그녀가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제안하는 게 뭐죠?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시어머니, 아내, 엄마라는 걸 잠시 잊고 그냥 미영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불행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고. 미영은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게 소리 지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의 말이 공중에 떠올랐다. 미영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 그들은 아래에서 가족이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가까이 서 있어서는 안 되었다. 당신의 아내는? 미영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내 아내는 지금 고객과의 회의 중이에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쓴맛이 느껴졌다. 가끔은 내가 그녀에게 단순한 가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도 행복하게 소리 지르고 싶어요. 미영은 그가 말하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위험한 경계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준호의 말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느끼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우리 모두 가끔은 가구의 일부처럼 느껴지죠.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눈에서 무언가 생동감 있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는 손을 뻗어 미영의 어깨에 가볍게 닿았다. 그 순간 미영은 몸속에서 열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았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알아요. 준호가 대답하며 손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잘못된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주죠. 그때 아래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고기가 타고 있어. 마치 마법이 깨진 듯 준호는 눈을 깜빡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손은 미영의 어깨에서 떨어졌다. 그는 깊이 숨을 쉬고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내가 내려갈게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다면 미안해요. 그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문턱에 서서 다시 한번 미영을 불렀다. 미영, 만약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나는 여기 있을게요.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미영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지만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미영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성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너는 항상 떠나,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사실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떠나지 말라는 듯 미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고 미영은 그의 눈 속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준호의 피부에서 나는 향기는 바베큐 연기와 소나무의 향이 섞인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졌다.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 마치 집안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호는 깊고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 순간 이 방과 이 남자만이 존재하는 듯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베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고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둘러야 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자 미영은 준호의 어깨를 물어보았다. 준호는 순간 멈췄다. 아래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곳 2층에서는 세상이 뒤집힌 듯한 순간이었다. 준호는 그 짧은 대화를 마치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했다. 미영은 아침을 준비하고 준호는 친구와 함께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다. 가족들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나 미영의 마음속에는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자리 잡았다. 세상은 더욱 밝아 보였고 나뭇잎의 초록색은 더욱 선명해졌으며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르렀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잊고 있던 가벼움을 느꼈고 이유 없이 노래하고 춤추고 싶었다. 준호는 저녁 식사 중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기 정말 좋아 보인다. 라고 말했다. 미영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공기는 상쾌하고 자연은 아름다웠다. 준호는 맞은편에서 고기를 자르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 순간 미영의 몸에 열기가 퍼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비밀스러운 지식은 매일의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자주 이루어졌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너무 위험할 정도로 자주였다. 그들은 정원 도구가 보관된 헛간에서 또는 사과나무로 가려진 정원 한쪽의 정자에서 만났다. 어느 날 심지어 집 뒤에 주차된 차 안에서도 미영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르게 되었다. 기분은 항상 좋았고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넣을 때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작은 불행들, 타버린 파이, 손자아이의 떼쓰기, 소풍을 망친 비도 그녀를 흔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은 어떤 날씨에서도 따뜻함을 주었다. 어느 날 딸이 물었다. 엄마, 사랑에 빠진 거야? 그렇게 빛나 보여 미영은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미영은 차를 마시며 딸을 바라보았다. 눈이 크게 떠진 채로 웃고 있는 리나를 보며 미영은 그녀가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리나가 알 리가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마치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으니까? 그냥 잘 쉬고 있어. 그러나 딸의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세상은 정말로 뒤바뀌었다. 예전에는 매일이 똑같고 회색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의무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매일매일이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언제 다시 준호와 단둘이 있을 수 있을지,
어디서 그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그녀의 혈관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저녁마다 남편인 성훈과 함께 누워 뉴스가 끝난 후에 미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와의 모든 만남을 떠올렸다. 그의 손길, 그의 눈빛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그의 손의 형태, 그의 체중, 그의 입술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비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이었다. 성훈은 주방에서 손을 닦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준호를 본 적 있어? 성훈이 창문으로 비치는 햇빛을 피하며 물었다. 어딘가에 가버린 것 같아. 고기는 거의 다 익었어. 미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애썼다. 아마도 우유를 사러 나갔겠지? 성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바베큐로 돌아갔다.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위층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 조리대에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밤이 저물고 아이들은 배가 불러 각자의 방으로 가서 만화를 보았다. 리나는 드디어 일과를 마치고 목욕을 하러 갔다. 준호는 테라스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뉴스를 읽는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영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갑자기 성훈이 주방으로 다가와 미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미영은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그냥 너를 보고 있었어. 성훈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우리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낸 지 얼마나 됐는지 생각해봤어. 라고 덧붙였다. 그냥 편안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의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은 함께 존재했지만 함께하지는 않았다. 각자 일과 걱정, 일상에 묻혀 있었다. 그들은 가사팀이었지만 부부로서의 유대는 사라져버렸다. 영화 한 편 보자. 성훈이 제안했다. 예전처럼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고르고 아침까지 보던 때를 기억해? 미영은 그것이 너무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죄책감, 애틋함, 아니면 그 모든 것의 혼합이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성훈은 그들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오래된 코미디 영화를 찾았다. 담요로 그들을 덮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영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 감각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마치 오랫동안 입고 있던 좋아하는 스웨터를 다시 꺼내 입는 것처럼. 영화는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거의 줄거리를 따라가지 못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침에 그녀와 저녁에 그녀는 완전히 달랐다. 성훈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사색에 잠긴 듯이 문지르며 그의 호흡은 고르고 차분했다. 그는 평소의 향수 냄새와 아늑한 집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너를 그리워했어. 성훈이 갑자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미영은 준호와의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성훈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영화가 끝났지만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성훈이 TV를 끄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위층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떨어뜨리며 웃음소리가 퍼졌다. 가자. 성훈이 조용히 속삭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함께 침실로 올라갔다. 성훈이 문을 잠그는 순간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작은 행동이 너무나도 친밀하게 느껴졌다. 성훈은 그녀를 안고 머리를 그의 어깨에 묻었다. 여기서 뭘 깨달았는지 알아? 성훈이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나는 그것을 되찾고 싶어. 그의 입술이 미영의 입술에 닿았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다. 성훈은 그녀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대했다. 미영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끼며 생각을 멈췄다. 그녀는 그와 함께한 많은 세월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성훈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입맞추며 말했다. 사랑해. 이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미영은 그 말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느꼈다. 나도. 미영이 속삭였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훈을 깊고 조용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한 기억, 함께 극복한 어려움, 아이들과 손주들로 이어진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었다. 성훈은 금세 잠이 들었고 미영은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창밖에서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운 방에서는 아들 아르텀과 딸, 손주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복잡하고 엉킨 삶이 이 작은 집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오늘 미영은 가장 행복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행복하다는 것을 허락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결과에 대한 생각 없이,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세상은 뒤바뀌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제 미영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녀는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용기를 찾았다. 그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녀가 이러한 감정을 허락한 것이 옳았을까?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상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것에 부딪혔을 때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길 바란다. 미영은 성훈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그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찾고 있었다. 성훈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미영은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게 복잡해. 미영이 대답했다.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그 복잡함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다. 성훈은 미영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지. 그의 말은 미영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외부의 소음이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았다. 미영은 성훈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감싸는 느낌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럼 시작해보자. 미영이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래, 함께하자. 성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미영은 성훈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아이들과 손주들과의 시간을 즐기며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미영은 성훈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따뜻한 햇살 아래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달렸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주변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 미영이 말했다. 성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나도 그래?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자전거를 멈추고 강가에 앉아 잠시 쉬었다. 미영은 성훈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 맞아.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해. 성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미영은 성훈과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성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미영이 속삭였다. 성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심을 다졌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